혹시 깻잎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깻잎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깻잎은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깻잎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또한 깻잎이 그저 고기쌈을 먹을 때 먹거나 국에 넣어 먹을 때 향긋한 향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깻잎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정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깻잎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고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깻잎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에 도움이 되는 로즈마리산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장 정도씩 꾸준히 깻잎을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깻잎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깻잎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깻잎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깻잎을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깻잎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깻잎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깻잎을 하루에 5장 정도씩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뼈를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 30대가 되면 골밀도가 최대치로 강해졌다가 50대가 되면서부터 골밀도가 점점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감소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심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깻잎입니다. 혹시 깻잎이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배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 100g에는 24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유의 칼슘 함량의 2배이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의 무려 7배나 많은 양입니다. 고기를 먹거나 식사를 하실 때 깻잎과 함께 쌈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기름의 경우 오메가3 함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뇌신경세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깻잎도 들기름 못지않게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치매에 좋은 독특한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바로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로즈마리산은 우리가 잘 아는 로즈마리 허브꽃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로즈마리 허브꽃의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향기롭고 향긋한 향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을 내는 성분이 바로 로즈마리 속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분이 깻잎에도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성분을 섭취할 경우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서 기억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막아주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확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로 인지기능과 매우 관련이 높은 기능입니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아세틸콜린 결핍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5장 정도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항암 효과에 매우 좋습니다.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몸속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깻잎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보통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유해 물질을 깻잎 속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평소에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깻잎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깻잎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깻잎장아찌 하나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장아찌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1800m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에 육박합니다. 만일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나트륨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졸중과 고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깻잎장아찌는 웬만하면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깻잎장아찌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방부제 때문입니다. 방부제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긴 시간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르빈산 칼륨이나 안식향산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부제를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 체계에 방해가 되고 체내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결국 몸에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깻잎장아찌를 먹는다면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만들 때도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깻잎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깻잎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에 붙은 연골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기력이 부족할 때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동물성 지방입니다. 돼지고기를 수육처럼 삶아서 먹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삶아 먹기보다는 구워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돼지고기를 그릴이나 숯불에 고온으로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바로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인데요. 하지만 이때 깻잎과 같이 먹으면 암 유발을 막을 수 있는데요.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돼지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불순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깻잎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깻잎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혹시 잔류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채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상추와 시금치 그리고 깻잎입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 검사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로 적발된 건수가 47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깻잎 역시 기준치의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류농약이 묻어있는 채소를 먹을 경우 피부 질환은 물론 신장이 망가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채소를 대충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다고 해서 잔류농약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요. 씻을 때는 깻잎 뒷면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깻잎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육류의 단백질을 대신해서 먹기 좋고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게 단백질 보충에는 콩두유와 두부가 최고입니다. 또한 두부는 식물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갱년기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깻잎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리놀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요. 다만 두부에는 항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깻잎과 같이 먹게 되면 몸속에 떠도는 암세포와 독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깻잎 속에 함유된 피톨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독소인 활성산소와 염증을 싹 다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깻잎 두부 무침이나 깻잎 두부 조림을 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깻잎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깻잎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깻잎에는 칼륨과 엽산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질로서 신경과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에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깻잎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 및 변비 예방에 좋고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가지를 깻잎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깻잎에는 가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특히 깻잎에 풍부한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깻잎과 가지를 같이 섭취할 경우 체내에 유익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깻잎가지 볶음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지에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바깥 공기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등의 안 좋은 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유해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항산화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50대 이후로는 가지를 정말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몸 안에 풍부하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로 인한 각종 염증 제거에 탁월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데요. 무엇보다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무침이나 구이로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가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가지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가지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2가지와 가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혹시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매일 내 몸을 침투하는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면역세포가 암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 바로 암세포가 한 곳에 자리 잡고 계속 커지면서 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면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뿐만 아니라 성인병에도 잘 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식단이 불규칙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여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자가 면역 세포가 없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첫째로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기온차가 큰 환절기나 추운 계절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피부병에도 쉽게 잘 걸리는데요. 염증으로 인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대상포진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식중독에 걸리기 쉽고 잘 낫지 않아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식사, 운동, 수면입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중요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가지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달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산책이나 조깅을 해서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가벼운 운동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서 추운 날씨에도 감기나 독감이 걸려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면역세포는 장내의 대략 70%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튼튼한 장을 만들어 건강한 면역세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지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가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식이섬유도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수분 이용 여부에 따라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수분을 이용하는 식이섬유는 주로 귤이나 사과 그리고 바나나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고구마나 감자 그리고 가지를 비롯한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심장병의 주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체내에 쌓인 영양분의 찌꺼기인 담즙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벽에 붙어있는 지방을 흡착해서 지방 찌꺼기가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독성물질을 제거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최고의 명약이 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서 대장에 쌓인 변의 부피를 키워 변을 부드럽게 해서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높이고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싹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무려 6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연령층인 20대에서도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평소 잘 관리하지 못하면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서구화된 식사인 튀김과 고기 같은 고지방 음식,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자주 섭취하고 기름이 많은 고기나 가공식품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당뇨 예방에 정말 좋은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90%에 가까워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쉽게 포만감을 가져와 식사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동시에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거의 매일 나오는 반찬 중 하나인데요. 당뇨에 좋은 반찬으로는 표고버섯볶음이나 애호박, 멸치, 고사리 무침, 브로콜리 같은 음식과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당뇨 예방 식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식용유입니다. 아마도 건강을 생각하고 다양한 요리를 식용유로 만들어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건강에 좋은 계란 후라이를 즐겨 먹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식용유나 카놀라유, 그리고 포도씨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용유 두 번째는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용유 세 번째는 바로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고온에 가열 시 산패되는 정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정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튀김이나 고열로 음식을 볶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세 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을 먹어야 하는데요. 튀김 요리와 같은 고온에서는 올리브 오일도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중불 이하로 사용하는 간단한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좋고, 고온의 요리의 경우에는 현미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착 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져서 들깨의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섭씨 49도 이하로 착유하는 냉압착 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가지와 상극인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가지튀김입니다. 집에서 가지튀김을 즐겨 먹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가지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지튀김 역시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왜냐면 가지의 특성상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해버려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기름과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기름은 오메가6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에 기름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기름의 고열로 튀겨낸 가지는 영양 성분이 다 파괴되어 건강에는 최악인데요. 가지튀김을 가끔씩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섭취하게 되면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및 뇌졸중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대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가지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을 중불에 살짝 볶은 가지에 한 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들기름도 고열에 볶아서 짜낸 들기름이 아닌 섭씨 49도 이하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가지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먼지 때문에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나쁜 공기질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및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7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아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으로 걸러지지 않고 폐에 깊숙이 침투하는데요. 문제는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이 몸속에 축적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중금속은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되면서 여러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중금속을 해독하는 매우 귀한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옛날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온 마늘은 10가지가 넘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은 면역력을 키우고 혈관을 청소해주며 암을 예방하는 항암작용과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싹 배출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마늘을 같이 중불에 볶아서 먹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 치료제를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가지와 마늘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많은 효능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속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 또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가지 1개 정도까지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